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우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서 국민들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리고 정부 당국 이쪽에서도 바쁘기 이를 데가 없죠. 이번에 이 우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문재인 민주당이 대단히 황망해하는, 갈피를 못 잡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 넘어서는 안 될 선, 이런 것을 마구 무시하고, 그래서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몇 달 동안 경험을 해왔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계속 조마조마한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좀 이겨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우선 우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지금껏 감기를 잡지 못하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기라고 알고 있는 그 증세가 좀 심한 이제 그런 질병을 치료약이 없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한 코로나라는 것이 아주 무섭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역시 치료약이 없다. 전 세계에서 이 바이러스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한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그저 다 죽는가? 약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이 바이러스와 싸움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 멀쩡하죠. 물론 국민 300여 분이 목숨을 잃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떠들썩한 것을 보면은 5,100만이 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야 한다, 그렇겠죠. 이 우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감염병이다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바이러스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방에 우한 코로나는 없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죠. 2020년이 오기 전에는 일단 없었다. 그런데 그게 중국 우한에서 들어왔다. 들어온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어느 곳에서는 소멸이 되고 어느 곳에서는 증폭을 계속하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 국민에게 접촉을 통해서 계속 감염이 되고 확산이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이 바이러스도 또 그 증식을 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조건도 필요하니까
어느 한 순간을 딱 잘라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 가령 1억 개의 바이러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1억 개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할 환경, 그런 환경이 되면은 증식이 억제가 되겠죠. 그게 좀 더 환경이 나빠지면은 소멸할 겁니다. 곳곳에서. 일제히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현재 우한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물론 그 당사자들은 이 검진 결과, 검사 결과까지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완전한 그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것은 치료에 성공했을 때 그때 그 모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뭐 그것은 놔두고 확진이 됐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확진이 된 사람이 막 늘고 있다 하는데 아주 위급하다, 위중하다 하는 사람이 현재로서 뭐 30명인가 그렇다고 하죠. 그게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누적이 그렇다고 합니다. 나온 발표에 따르면.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어떤가? 위중한 사람은 이 바이러스하고 싸우면서 힘이 딸리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바이러스보다 조금 힘이 센, 그리고 무증상인 사람들은 좀 더 힘이 센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 지점, 순간을 잘라봤을 때 1억 마리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때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확진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방이 있다고 했을 때 전체 바이러스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뭐 그게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지금 격리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들에게 응원을 해주고 힘내라, 고맙다, 이래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저 바이러스를 넘겨주려는, 감염시키려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는 바이러스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든지, 자가격리인 상태는 뭐 알 수 없죠. 그런데 확진이 돼가지고 격리 상태에 있는데, 사실 확진된 사람들이 전체 다 치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약이 없으니까. 그래 병원에서 해주는 것은 신체적인 고통, 뭐 심리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 바이러스하고 싸워 이기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개인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지구상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무증상인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결국은 본인이 그것 때문에 신체적인 어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이겨냈다. 이 사람이 남에게 감염을 시킬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한없이 걱정을 하면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체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전제 하에서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검사를 해본 사람이라든지 또 확진이 나온 사람이라든지 하는 그 모든 것이 조금 더 분명할 뿐이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그리고 이런 저항력이 강하고 하면은 밖에서부터 침입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질병 상태까지 드러눕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그 요소들로부터 그 침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한 코로나라는 것을 국민이 거의 그 공포스럽게 또 일부 언론에서 이게 증세가 나아져도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무섭다. 뭐 평생 따라다닐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근래에 또 이러고 있죠. 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우한 코로나 환자가 서 있던 땅도 오염됐다. 이게 이제 어떤 지역을 가리켜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코로나의 땅이다. 거기서 흐르는 물로 재배한 채소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거다. 그래서 불매운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오지 마라. 또는 서울 경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똑같이 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그 생산물들, 뭐 음식물들 이런 거에는 바이러스가 있다. 물론 모두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 방송이 부추기고 있다. 이거 큰 문제죠.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중앙일보라든지 뭐 다른 몇몇 매체들 사람들에게 공포를 일으킬 이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히 어떤 환경에서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리고 실증인지 허증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전달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부풀려서 보면은 매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확진받은 사람이라든지 심지어 자가격리가 끝나고 온 사람들도 기피하고 이런데 언론 방송이 앞장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범죄적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우한 코로나가 재확산됐다 하는 데 대해서 공포심을 갖지 말자.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 의료 전문가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자. 그리고 공존하는 이웃들하고 관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결국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산다 하는 건데 자기에게 이런 어떤 해가 끼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국민들을 공존의 대상들을 낙인을 찍어서 그 사람들만 원망을 하고 그 사람들을 따로 같이 살기 싫다. 다른 데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근성이 나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우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정부라든지 혹은 전문가들이 차분하게 이게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차분하게 가지를 않고 본인들이 막 흥분하고 들떠서 그래서 마구잡이로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지금 이 헌법주의 시대,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인생을 전력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이념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이념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 동시대의 인간들이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정부가 이런 일이 생기면 그 확진자가 늘어난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게 대수입니까? 그게 이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은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그 자유와 존엄함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한 바이러스와 싸울 것인가? 당연히 그 답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바이러스 잡자 하고 바이러스만 들여다보고 마구 온갖 정책을 쓰게 되면 결국 바이러스는 아직 약이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잡느냐? 국민을 죽임으로써 바이러스를 잡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도 죽죠. 그걸 원하는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정부는 먼저 국민을 지켜주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이 중국 우한 코로나 이 재확산을 방지하는데 그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이게 과학적이고 이게 정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하는 겁니다.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밀어붙이고 국민들을 다 하나하나 셀에다가 가둬놓고 하다 안 되면 걸린 사람, 확진된 사람은 죽어줬으면 죽으면 바이러스도 죽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지옥을 향해서 달리는 거다. 그렇게 되겠죠. 현재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당의 그 대표를 선출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두고 당대표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온 후보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하는 것을 무시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을 반을 나눠서 저건 다 없애버려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문재인 씨의 행안부 장관이었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려고 한다고 하죠. 김부겸 씨. 김부겸 씨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8.15 광화문 집회의 그 주최자들, 그리고 특정 개신교 집단, 여러분도 알고 있죠? 어느 교회. 이 사람들을 특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테러 집단이다.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말을 자기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요리조리 말을 꽈서 했어도 이거는 이런 뜻으로 한 것이라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생화학 테러 집단의 배후에는 미래통합당이 있다. 본인은 이게 김부겸의 판단이다. 김부겸의 믿음이고 소신이고 추론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문재인 씨의 행안부 장관이었고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사람 사회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정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공직자가 다시 된다면, 그 기회가 있다면 그 문 앞에서 이 사람만큼은 반드시 끌어내야 하겠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부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한 코로나 재확산을 가지고 8.15 집회가 잘못된 거다. 특정 종교 집단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건 테러 집단이다. 그랬다고 했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가 문재인 씨가 계엄 선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권을 발동해야 한다. 계엄 선포를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발본색원 이런 말도 했는데 8.15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특정 개신교의 어떤 종교의 신자들 종교의 신앙인들 이 사람들을 뿌리까지 제거해야 한다. 결국 사람을 뿌리까지 제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멸족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이 특정 정치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 특정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집회의 자유를 누렸는데 8.15 광화문 집회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거를 법원에서 해라 말아라 하는 얘기가 나온 것도 그게 문재인 정권이니까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뭐 그거 관련된 사람들하고 집중 검사를 하니까 확진자들이 나왔다. 나왔으면 약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통을 줄여주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을 수 있도록 스스로 그 바이러스를 죽이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서포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인간을 멸족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다. 도대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행안부 장관을 하고 대선 후보까지 이름을 올렸던 자가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왜 국민을 원수로 알고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가. 이거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뭐 특정 개신교 집단 그게 사랑제일교회가 되죠. 언론에 하도 나와서 뭐 얘기를 해도 될 겁니다. 이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씨는 법과 인권을 위반하고 사람을 어떤 질병을 가지고
강제 조치를 했다 하는 이야기로 국민들에게 많이 오르내렸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헌법이 정해놓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해도 된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자기가 뭔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에게 이유는 있습니다. 이거 전쟁에 준해서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뭐 영장 따위는 필요 없다.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전쟁에서 상대는 적군이고 적군은 죽일 수 있는 인간이죠. 이 세상에서 적군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평소는 아니고 전쟁 중에.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쟁 중에 내가 총을 발사할 수 있는 대상, 내가 그 목을 벨 수 있는 대상이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영장도 없어도 된다. 뭐 그것이 이재명 씨의 소신이라고 합니다. 그의 리걸 마인드는 그 모양이다. 국민의 목숨 같은 것은 파리 목숨도 죽이기는 어렵죠. 하루살이 같은 거는 좀 쉽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정도로 국민의 목숨을 보고 있다. 어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그 정도로 보고 있다. 그 입이 문제인지 머리가 문제인지 따져봐야 하겠죠. 어떻든 그는 현직 경기도지사 공무원입니다. 이거 안 될 일이죠. 법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특징은 뭐 특정 개신교든 말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어떤 그룹이죠. 어떤 종교적인 그룹.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거 적군이다. 뭐 적군은 사살을 하면 훈장을 받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같이 살아갈 수 없겠다.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고민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자들을 선거에서 뽑아서 그들을 국민의 일꾼이라고 부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뽑아놓은 자들은 국민의 명령을 뭘로 하는 것인가? 그런가 하면 문재인 씨는 8월 21일에 아주 살벌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라. 뭐 한 가지는 그렇죠. 공권력이 무시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기로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날의 그 모임, 뭐 그들 모인 거 모임이라고 하죠. 그거는 기세등등한 모임 아닙니까? 뭐 경찰청장도 오고 문재인 씨를 보호하는 그런 신변 보호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장비들도 많고 뭐 이런 아주 위세가 대단한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에게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해라. 국민 하나도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하고 모두 눈을 내리깔게 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공권력이라는 것은 총칼을 쓸 수 있는 유일하게 총칼의 사용을 허락한 그런 권한이다.
뭐 대략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겁니다. 결국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라고 지시를 한 거다.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법에 없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하니까 매우 쳐라.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러이러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를 해달라. 그리고 국민에게 법에 따라서만 해라. 그게 너의 파워가 아니다. 이래야 하는데 공권력이 있다는 것을 휘둘러라. 보여줘라. 독재자의 모습이 보이죠. 이러니까 김창룡 경찰청장이 한 소리가 총력 대응하겠다. 전 경찰이 총력 대응하겠다. 이제 전 경찰이 문재인 씨의 말 한마디에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는 일에 동원이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 더 합니다. 배후까지 규명해서 처벌하겠다. 그러면 경찰이 처벌하는 것은 법원에 넘기는 것이죠. 결국은 유죄라고 해서. 그런데 이 배후가 무엇인가? 앞에 소개했던 김부겸 씨에 따르면 배후는 미래통합당이다. 그러면 문재인 씨는 국민을 한 명도 빠짐없이 총칼로 위협해라. 그랬더니 김창룡 경찰청장이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까지 확실히 잡아넣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이거라면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아니면 지켜야 할 선을 애초에 모르는 자들인가? 참 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반도 역시 똑같이 나와서 설쳤습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추미애 씨는 검사가 아니죠. 그런데 개별 사건에 대한 구형을 정해놨습니다. 법정 최고형. 이게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인가?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독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방식인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하는 것은 애들도 압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뭐 때문에?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면 또 국민 여러분은 그거 바이러스 아니고 정치 탄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하는 꼴들하고는 어째서 법을 모르는가? 이들이 하는 말마다 모든 것이 교도소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그는 현재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그 추진단 단장입니다. 근데 그가 또 간땡이가 부어서 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번에 그 8.15 광화문 집회 여러 곳에서 집회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게 왜 그거 금지 안 시켰느냐고 하니까
법원이 한 말이 이겁니다. 헌법에 집회의 자유가 있다. 이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허가제가 아닙니다. 원칙적 자유입니다. 그냥 집회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특수한 경우에 아주 좁게 그 영역을 정해서 바늘 끝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집회는 당연히 자유입니다. 그 중에 바늘 끝을 콕 찍어 놓은 것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크게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바늘 끝으로 찍은 점이 1개, 2개, 3개 이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헌법을 형해화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법원이 헌법에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했더니 이 우원식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씨가 한 이야기가 사법부 책임져라. 그래서 무슨 그 사고 저지르면 그 사람 이름 붙여갖고 법률 정하죠, 이름을. 이번에 그 판단을 한 법관의 이름을 붙여서 집회 금지를 할 수 있게 지금 개정하는 법률에 이름을 붙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것은 안 된다.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이죠. 이거 앞뒤가 뒤집힌 겁니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그것은 개인의 자유 중에 아주 궁극적인 것이죠. 물론 집회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상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죠. 일정한 구역을 차지하고 일정한 소리가 밖으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제약은 자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제 그것을 맞춰가면서 자유는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에 있는 집회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집회를 보장해 주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거다. 그런데 이번 이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한 전체 숫자에 비하면 극소수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문제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해도 반나절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반나절 이야기할 그 내용을 우원식 씨는 모르는 거다. 그런 것이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지역, 그러니까 무슨 뭐 감염병이 있다든지 혹은 재난이 있다든지 하는 이유로 계속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곳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그 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면 금지는 아니다. 원칙적 금지, 법원이 허용할 때 예외적 허용. 뭡니까? 헌법이 원칙적이 아니고 그냥 집회의 자유는 원칙이다. 적자도 붙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뒤집어서 집회의 자유는 전면 금지고 앞에 조건이 있으니까 괜찮다. 다만 예외적 허용이다. 아니죠.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소장. 뭐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특정 개신교 집단의 신도들을 찾아내야 된다. 어떤 종교단체에 이름이 올라 있는 혹은 거기에 그 신앙 행위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이래야 되겠죠. 특정 종교 집단의
이라는 것이 곧 바이러스의 징표다. 그 사람들만 바이러스를 만들어낸다.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거 인권 탄압 아니냐? 인간을 어떤 그룹으로, 종교로 나눠서 탄압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 악성인 것은 신도들이 전국으로 퍼져서 2차 전파로 가지치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의 교인을 잡아들이기를 하게 된 것이죠. 달리 표현해서는 격리라고도 하고 또 강제 검사 이제 그걸 통해서 격리를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면은 타당한 것 같으면서도 그 일면의 타당성이 우리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권리를 무용지물화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옳은 것인가? 우리가 곰곰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 사랑제일교회 교인 잡아들이기인데 또 하나가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환산을 해보니까 8월 24일에서 29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광화문 집회의 2차 전파를 막아야 한다. 이제 잠복기를 지나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광화문 집회 참가자 잡아들이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큼직한 알려진 이름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국민을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어떤 그 지식이나 이해가 없이 또 대한민국 헌법이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인식도 없고 거기에 순응하겠다는 의지도 없이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깜짝 불을 보고 놀란다든지 그런 예가 있는데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앞에 파리가 날아가면 그 파리 피하겠다고 운전대를 잘못 돌려서 인사사고를 냈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어떤 거대한 권력체라고 해야 하겠죠. 그들이 누리고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파리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이 파리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차를 이리저리 그 차가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하는 권력체 자체가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다.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그것이 그 과실사고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하면 그거 흉기라는 거 알고 있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그 과업 수행에 앞잡이로 나서서 설치는 자들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경찰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로 지금 지자체 장들, 그리고 보면은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대행을 하고 있죠. 이게 대행을 하는 자들이 나와서 또 이런 짓을 한다 하면은 조금 더 불안한 겁니다. 원래 주민이 뽑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더 무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사랑제일교회 교인 잡아들이기, 광화문 집회 참가자 잡아들이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둘 관계가 참 애매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문제다.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거기 참석을 해서 이게 문제다. 그게 전부 사실이라는 것은 아닌데 대충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그날 그 무렵에 집회에 가지 않았어도 명단에 있으면은 덩달아서 잡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어도 거기 교인이 참석을 했으니까 덩달아서 이거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이래서 잡혀 들어가는 것이죠. 이 둘이 맞물리면서 그 집단을 좀 키우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상태로 격리가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증상이 없거나 또 증상이 있다고 해도 위중하지 않다. 위중한 30명을 뺀 나머지는 위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지금 당장 느끼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숫자로 봤을 때. 이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검사를 받고 격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이걸 합니다. 조각조각 나눠서. 현재 뉴스 나온 것을 보면 광화문 집회는 성격상 당연히 정부를 규탄한 집회라고 해야 하겠죠. 친정부 집회는 아니다. 물론 그 시각에 같은 날에 종각에서 민주노총에서 했던 그 집회도 역시 정부 지지를 하는 집회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정부에 대해서 투쟁을 하는데 다만 그 민주노총 쪽은 뭐 좌파 성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광화문통 여기에서 집회를 했던 사람들은 자유세계의 그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코뮤니즘이라든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것에 그런 것을 적대시하는, 반대하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 그 주최자 30명, 원래는 31명을 체포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특정 개신교 집단의 그 목사, 그것을 이끄는 목사였고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겁니다. 좀 이제 외포시킨다고 하는데 그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고 그 중에 한 명은 구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만 보면 이제 해외에서 보게 되면 8.15 광화문 집회라는 게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연례성 집회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집회를 개최한 주최자 3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홍콩 같은 그런 어떤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뭐 모두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짓을 했고, 문재인 정권으로서 득이 될 일이 아니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운송수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송 버스, 관광버스 같은 것을 대절해서 올라오는데 그걸 섭외한 사람, 이제 그걸 섭외해서 같이 왔으니까 이 사람이 인솔자가 되겠죠. 그 34명을 경찰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뭐 수사하고 있겠죠. 이제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도내를 뒤져가지고 여기서 간 버스가 없느냐 해갖고 또 찾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버스를 통해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잡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휴대폰, 이 휴대폰 신호를 가지고 소재를 파악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CCTV가 있고 휴대폰을 통해서 뭐 QR코드 해갖고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다 정보를 다 긁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어도 보지 않는 것이 리걸마인드고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인데 이들은 볼 수 없어도 본다 하는 거죠. 그게 이번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울 시내를 보면은 광화문통이 있죠. 뭐 왼쪽에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오른쪽에 그 미국 대사관이 있고 쭉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 경복궁 쪽이 있고 거기에서 남대문까지의 이 통로 주로 이 부분에서 보수 정치 세력들, 보수 대중들이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그 8월 15일에 여기에 휴대폰 신호가 있었던 것을 통신사한테 넘겨달라고 해가지고 처음 나온 것이 휴대폰 전화번호 5만 건, 그 5만 건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 그리고 경찰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광화문통에 있는 것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같은 날, 대체로 같은 낮에 종각의 민주노총의 집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거기에 뭐 나오기는 뭐 한 4천 명 같다고 하죠. 그쪽에는 자료 요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쪽에는 법을 지켰다. 왜냐하면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획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 그렇겠죠. 뭐 이 법에 근거해서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일단 헌법과 법률을 봤을 때 기본에 어긋납니다. 뭐 이거 의심스러우면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든 민노총 쪽은 요구하지 않고 광화문통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만 빼갔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이 범위를 정했다는 얘기까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명단을 확보를 했죠. 그리고는 이 확보된 번호를 가지고 중국 코로나 진단검사 통보를 합니다. 말은 통보인데 이게 강제입니다. 안 하면은 불이익을 주니까. 이것이 문재인 씨가 몰랐던가? 아래에서 일어난 일인가? 뭐 그럴 리가 없겠죠. 21일자 뉴스를 보면은 문재인 씨가 직접 하여튼 이와 관련된 명단 확보가 다 됐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나옵니다. 일부분의 명단 확보도 대통령인 공무원이 직접 챙겼다고 하면 그 책임 져야 하겠죠. 이거 탄핵 사유입니다. 뭐 이제 탄핵 얘기해봤자 겁도 안 내는데 탄핵은 큰 겁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맨 처음에 그 전화번호 5만 건 그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15,000건 그랬습니다. 다 소환하겠다. 그러더니 1,500 몇십 건으로 줄었죠.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6,949건으로 줄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겁이 났던지 빼줬던지 뭐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6,949건의 전화번호,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있겠죠. 그들을
구청의 공무원 1000명을 투입을 해서 전수조사 중이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 1000명도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게 맞겠죠. 뭐 법을 그냥 2중, 3중, 4중 계속 위반을 하고 있다. 뭐라고 이유를 갖다 댔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법대로 이걸 살핀다면 구멍이 있을 거다. 뭐 없으면 운이 좋은 거고. 그런데 이 중국 그 코로나 강제 검사자가 된다는 그 법적 신분이 뭐냐? 이게 또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정해진 시한까지 검사에 불응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강제 조치들이 지금은 은근히 음으로 양으로 따라 붙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확진이 되면 원칙은 이런데 위에서 기침을 하면 아래에서 감기에 걸린다고 실제 집행은 더 세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진이 되면 본인의 입원 치료비,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의 검사비 전부, 또 자가격리자의 생활 지원비, 또 방문했던 업소가 영업 손실을 본 거, 뭐 기타 등등 해서 포괄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이제 이렇게 부담을 주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들이 선 그어놓고, 지도에서 자기들이 선 그어놓고 검사 받아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 돈을 뺏겠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다 참고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이런 방문업소의 영업 손실은 얼마나 이것을 보상을 해주나, 보전을 해주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국민을 통제합니다. 뭐 나와 있는 거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뭐 이렇게 뭐 또 더 있겠지만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한 게 이겁니다. 실내와 실외, 건물 안과 건물 밖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전부가 되겠죠. 여기에서 음식을 섭취 중이 아닐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한다. 제 생각만 해도 좀 숨이 막히죠. 이 더운 여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알고 일을 하는가? 음식 섭취 중이 아닌 때, 그래서 뉴스에 나왔죠. 어디서 뭐 케이크를 먹었다든가 차를 마셨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딱 먹고 있고 잠깐 틈이 있으면 그 종업원이 와서 마스크 쓰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마스크에 구멍을 내서 빨대를 설치를 하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답답하게 촘촘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그런데 사실 음식을 섭취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 아닙니까? 술 마시고 음료 마시고 뭐 음식을 먹고. 그런데 이걸 보면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게 한다. 일이 잘 안 되겠죠. 이거 음식 먹으러 못 가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는 약점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사실 뭐 한 몇십 건 찾아봤습니다. 대충 그동안에는 들여다보지는 좀 않다가 이제 한꺼번에 쭉 훑어보고 나니까,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이 문재인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발언이나 조치 이런 것들이 비과학적이다. 이게 이번 우한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뭐 잡는다기보다 그 억제하기 위한 그런 현명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이런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하고 경찰 집단,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가 하는 말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특정 정치 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집회 참석자들, 문재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종교인들, 그 사람들을 토끼몰이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뭐냐? 그러니까 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아주 무서운 속도로 중국 코로나를 남에게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확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전파자 그룹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겁니다. 보던 중에 뭐 끝에 가장 빠른 거에서 두 번째,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죠. 그 종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그 종교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 비과학적이고 이건 아니다. 만일 이게 옳다면 정부 나와서 더 근거를 대면서 설명을 해라.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8월 21일의 예를 한번 소개를 하죠. 문재인 씨가 서울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문재인 씨가 직접 물어본 거죠. 방역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느냐? 이거 이제 엄벌에 처해야 하니까 그 사례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기 A씨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에 서대문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요즘식으로 입원 당한 거죠. 뭐 확진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집회 참가하기 전에 집이 원래 용산인데 집에다 휴대폰을 두고 왔다 하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왔다. 집회에 오기 전에. 그래서 이게 방역 방해 행위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8월 15일 이전에 그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휴대전화 번호로 다 추적한다고 그게 밝혀졌던 겁니까? 국민들에게 다 공개를 했던 겁니까?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휴대전화 꺼놓든지 딴 데다가 두고 오든지 하지 않고 다 들고 와서 5만 명이나 붙잡혔습니까? 그런데 8월 21일에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 보고 뭐라고 하기보다 서울시도 그렇고 이 사람들 결국 삼류들이 문재인 씨를 얼간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걸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도대체 명료한 상태에서 한 말인지 의심이 되는 소리를 합니다.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등의 그런 조치를 보여달라 하고 지시를 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8월 15일에 광화문 통해 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은 사람도 그 인근에 갔던 사람들까지 전부 그 검사에 응하라 이런 서울시의 지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서울 시내 나갈 때 휴대전화 딴 데 두고 가면 방역 방해 행위자가 돼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공포통치지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문재인 씨도 이 선을 안 지키고 헌법과 법률하고 상관없이 뭔가 그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 지시를 한다든지 공포에 질려서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 국민이 지자체별로 나뉘지만 결국은 그게 전국이 다 이렇게 하니까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그 행정명령을 받는 이런 사태가 이미 벌어져 버린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마스크 얘기 좀 해보기로 하죠. 여러분은 마스크 왜 씁니까? 우리 초기에도 이런 이야기 좀 했던 것 같은데, 봄에 어땠습니까? KF94 사려고 그거 그 처음에 그 프리미엄이 붙어서 온라인에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못 사게 됐는데, 수입도 사고. 그래서 막 비싸도 그게 좋다 하면은 내 돈 들여서 그 마스크 샀죠. 사서 가족들이 쓸 거를 비축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못했지만 처음에 이거 금지시키기 전에는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돈 들여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서 마스크를 사는가? 여러분은 아마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막아줄 거다. 우리 가족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른 데 안 쓰고 이 돈을 가지고 마스크를 산다. 더워도 마스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일단은 그냥 접촉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바로 최근에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실천하면 누군가의 생업이나 학업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지금 보면은 그 위중한 사람들은 그 지병이 어떤 그 저항력을 떨어뜨린다든지 취약한 지병이 있는 기존의 환자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연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스크를 하는 거다. 이제 만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위중한 사람이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30명이다. 물론 조사 밖에 있어서 파악이 안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30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5,100만이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생업이나 학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올라가면 수업도 나눠서 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도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5,100만이 마스크를 쓰자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그 제한은 문재인 민주당이 임의로 하죠. 지도상에 그림을 그려놓고 임의로 합니다. 임의로 지금은 2단계,
말 안 들으면 3단계. 그러니까 우리 5,100만은 그들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마스크를 밤낮으로 집 안 밖에서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문가, 질병관리본부장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마스크 쓰는 것을 강제당하고 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강제당하고 있고 이 강제에 위반하면 처벌을 받고 하는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인 겁니다. 특히 이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마스크라는 것은 남들을 위해서, 특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지는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 착용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것이 같이 살아가니까 불평할 만한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 마스크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어떤 장소에 입장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앞으로는 실내, 실외가 다 그렇다고 하니까 실외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인력이 거기에 근무하게 될 겁니다. 문제인식 그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실내는 실내 관리자가 또 그런 의무를 하나 더 지게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하철이라든지 쇼핑센터 안에서 마스크 쓰고 대화를 한다면은 이거 단속해야 되는 거다. 그걸 알 수 있죠. 대화를 시끄러울 정도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히 젊은 연령층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마스크 쓴 게 아니다. 따라서 별도로 규제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다릅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나를 보호해주는 마스크고 나의 마스크는 소중하다. 이런 인식이 있죠.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마스크 벗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는 나를 위한 거니까. 내가 쓰고 있는 마스크에 비말이 묻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이거 보면은 정은경 본부장하고 여러분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반대가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마스크는 어떤 표지로 마스크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이 돼서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패스를 할 수 있는 증빙서다. 이게 아니고 제대로 착용해야 하고 또 이러한 목적에 강제하는 그 기준에 따르면 들이쉬는 숨은 상관이 없는데 내쉬는 숨은 최소화하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부과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마스크는 왜 쓰는가? 지금 문재인 민주당 하에서는 남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남들을 안 위하면 무섭게 처벌받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처지인 것이죠. 법적 지위가 그렇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게 되면은 산소 부족이라든지 뇌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타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써라. 그 위험한 소수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5,100만이 써라. 안 쓰면 때려잡겠다.
그런데 우리 군소리 없이 쓰고 있죠. 하지만 이제 실내 실외에서 전 지자체가 이걸 요구한다고 하면은 이거 강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간절히 부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 이때는 후퇴한다. 헌법도 필요 없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면 방역 방해죄다.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국민의 생활을 일일이 제약을 합니다. 뭐 마스크는 무슨 요일에 사라, 1개만 사라, 2개만 사라. 그거 가지고도 국민들 줄 세웠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줄 세워짐 당하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장소에 가지 마라, 어떤 행사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데 가면은 붙잡아다가 반드시 검사 받아라. 뭐 한도 없이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방역 전문가들은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처음에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이런 거 해서 그래 좋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방 안에서 이 바이러스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면 해보자. 뭐 줄이는 게 우리 모두 바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있는 걸 국민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 책임지고. 근데 벌써 오래됐죠. 그런데 방역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거 국가 전체를 방역해야 효과가 있다. 광화문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니 뭐 그것도 하지 말라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이러스 개체가 줄어드는 그거 좀 어렵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여자,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좀 세밀하게 다 파악을 해 봅시다. 뭐 참가자가 정부 측에서는 2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나중에 나온 건 5만 명 이런데, 2만 명이라고 하고 그들 주위에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 포함해서 전부 20만 명이라고 해 봅시다. 그래서 그 20만 명을 한 명도 남김없이 싹 잡아가지고 우주정거장에 가둬두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2020년 8월에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로가 되는가? 그 점이죠.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 않다. 아예 그럴 수가 없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의 유행 규모, 그리고 이 확산을 차단을 하려면은 사람 간의 만남과 접촉을 줄여야 한다. 광화문에 이렇게 H자인가 뭐 I자로 그려놓은 그거 아니다 하는 거죠. 거기 사람이 들어가 봤자 진짜 얼마나 들어갑니까? 결국 전 국민을, 요즘 기준이 2주 그러니까 2주간 셧다운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이거 기본이죠. 국경을 폐쇄하고 전 국민 셧다운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를 놓쳤죠. 사실 우리 국민들은 셧다운에 준한 생활을 했습니다. 걱정이 많고 또 성실하고,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 단속을 했죠. 정부는 이거 그냥 어부지리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국경을 사방팔방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국경을 닫아놓고 이 개체수를 줄이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열어놨다. 모두 들어와라. 오히려 우리도 또 나가고 싶은데 우리 먼저 열어놓을게. 이런 게 문제인식이죠. 그래서 우리 국경만, 한국만 심지어 중국도 다 닫았는데 다 열어놓고 한국은 전 세계 코로나19의 배양 접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또 재확산한다고 하는 지금 전 국민 셧다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문재인 씨는 할 수 없죠. 전 국민 셧다운을 하면 걸리는 게 돈이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지금 돈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그것 때문에 자기네 그 정치 세력의 생사가 걸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명보다는 돈이다. 말로는 생명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 셧다운 하면 좋죠. 그런데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면 문재인 씨 역시 그 전공 있지 않습니까? 쇼로 때우기로 했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맞춰서 풀이를 해보면 사랑제일교회하고 8.15 광화문 집회 이거를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두들겨 팬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자기 지지자들 보기에 열심히 일하네.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쇼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씨의 리더십이 바닥이 났고 이제는 뭐 레임덕 이야기도 하기도 너무 때가 지났고 그래서 문재인 씨 대놓고 옆에서 해먹고 밑에서 해먹고 아파트 안 팔겠다고 버티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차기를 노린다 하는 또 욕심들은 대단합니다. 자신들의 한계도 모르고 이 머리 나쁜 삼류들이 이렇게 본 거죠. 문재인 씨의 신호를 오판한 거다. 우리 문재인 씨가 저렇게 열심히 보수를 잡아 죽이는구나. 그래서 그냥 팔고 없고 나선 겁니다. 보수 잡아 죽이는 거 그게 지금은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는 사랑제일교회를 이야기했는데 이 밑에 있는 삼류들 이렇게 사람 숫자가 많으면 몽둥이 개수도 많고 피해도 늘어나죠. 근데 이들이 보수 성향 종교 집단 이래갖고 이제 개신교를 다 때려잡는 겁니다. 뭐 나름대로 이유는 찾아낸 것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8.15 광화문 집회 여기에서 보수 성향 정치 집회로 확장을 하면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일이 이제 막 커지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야기했듯이 각 지자체별로 결국 우리나라를 8등분하면 그거 8분의 1씩 8개 나오면 결국은 전체 아닙니까? 여기에서 주민의 생활 통제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뭐냐? 이렇게 되니까 원래 문재인 씨는 만약에 한 10톤짜리로 보수를 이제 이기려고 일부만 하려고 했는데 이 머리 나쁜 삼류들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한 5만 톤짜리 해머로 두들겨 패게 된 겁니다. 나라가 휘청휘청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 하면은 결국 보수 토끼몰이다. 이 토끼 잡아먹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사냥감으로서 보수 사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해서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가 사라지고 위축되고 이 상태를 독재라고 하죠. 결국 지금 문재인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자유세계를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주의
대한민국의 70년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그리고 5,100만이 공존하고 이런 것을 지지하는 국민을 사냥하고 낙인 찍는 독재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진짜 옛날에 그랬다고 하죠.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을 학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에 산불이 나면 저 인간들 때문에 산불이 난다 하고 사람들을 그 영역을 막아서 불태워 죽인 이런 어리석은 그 인간들의 만행도 있었고 지금 똑같다. 그러니 이 문재인의 코로나19 시대 이때는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 때문에 재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은 형태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수를 학살하고 있다. 상당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요번에 그래도 지켜오던 이 확진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런데 바로 요번에 확진자의 이름, 얼굴, 이게 다 공개가 된 그런 사례가 나왔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확진자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A씨라는 사람이 확진자가 있다. 그 사람 공개하고, 그 사람의 가족 누구누구, 그 다음에 B씨라는 사람을 실명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B씨가 A씨하고 접촉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실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주위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동선을 공개하니까 누군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B씨 자신을 비난하고 B씨는 A씨와 접촉하는 그룹에 속하는 자라서 또 비난하고 낙인을 2중 3중으로 찍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시킨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국민을 사냥하고 낙인 찍는 독재를 하면은 역시 이 자유세계의 큰형님이다 하는 미국이 싫어하죠. 미국 눈밖에 난다. 지금 미국이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어 보이지만 이 큰 나라들, 역사가 좀 이렇게 길고 질서가 잡힌 나라들은 선거 때문에 국가의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거는 국가의 일을 하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마 주먹이 날아올 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끼몰이를 하게 되면 그 쫓기는 사냥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국민들까지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필사적으로 숨고 사실을 말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국가 전체가 얼어붙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되면 정말 걱정했던 대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몸에 들어온 사람이 피하겠죠. 두들겨 맞기 싫어서. 사람들 앞에서 낙인 찍히기 싫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들 말대로 전파력이 아주 강하고 사람들 사이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시장 속으로. 이러면 코로나 시대가 되는 것이죠. 누구나 이렇게 검사 대상이 되고 낙인 찍히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 본인을 아주 더러운 바로 그 바이러스 취급을 하는데 아주 인간이 더럽다. 저거 위험하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재인 씨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 시대가 된 한국에 시진핑이 못 옵니다. 문재인 씨는 지금 시진핑이 못 오는 거, 그 다음에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거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은 시진핑이 못 오는 걸 막는 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국민이 위험하다. 지금 셧다운을 해야 돼. 이럴 때 여기 코로나 제로, 우리 안전하다 하면 시진핑이 온다. 그러면 안전하다는 쪽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뭐 만일 아니라면 문재인 씨가 나한테 신임을 잃어서 그런 것이고, 뭐 여러분도 비슷하게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독재국가, 국민 괴롭고, 문재인 씨 망하고, 시진핑 안 오고, 미국이 싫어하고, 이런 거죠. 결국 이것이 문재인 민주당의 숙명이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모든 공무원, 물론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 일단은 모든 공무원은 헌법을 준수하라.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충성해라.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현재 중국 코로나라는 거, 이거 치료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치료를 한다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격리, 달리 말해서 본인들은 수용됐다, 잡혀가서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냐? 또 뭐 치료 증세가 없는 사람들은 치료도 별로 안 하고 하면서도 그 매일 그 비용을 계산하면 많이 나가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약을 받는다든지 의료 처치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 갇혀 있는 대가로 국민은 세금을 주죠. 그 비용을 뭐 하루에 만약에 한 50만 원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당 50만 원은 누구에겐가 지불이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전쟁 중에도 사람이 죽어도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이 돈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정부의 부정으로 갈 것인가 알 수는 없죠. 여러분 모두에게 리걸마인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